도와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수학 공부의 본질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면 숫자하고 막 이렇게 문제 푸는 그것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수학적 사고방식을 기르고 논리력을 기르는 이 부분이 중요해서 우리가 수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이제 이런 걸 찾아봤거든요. 여기 이제 위에 부분이 있는 게 가천초등학교 그 교과 이제 배당 시간 이거고요. 밑에 있는 게 물금중학교 거거든요. 근데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아요. 근데 이걸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가천초등학교에서도 보면 제일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게 국어고요. 그 다음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게 사회 도덕이 272시간이고 수학이 272시간이거든요. 근데 사회하고 도덕 두 개를 합친 게 272시간이에요. 그럼 단일 과목으로는 수학이 제일 높다라는 거죠. 근데 중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저기도 뭐 이제 역사라서 역사하고 도덕하고 다 포함해서 510시간인 거고, 수학은 단일 과목으로 374시간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중요하지 않으면 굳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어른이 됐을 때도 나 영어 공부 좀 할게. 아, 내가 영어 공부를 좀 못한 게 후회가 되는 것 같아. 영어 공부를 좀 다시 해봐야 되겠어. 이런 생각은 하지만 수학 공부 좀 좀 해볼게. 아, 수학 공부가 너무 재밌어. 이런 말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우리 생활에 그래 필요한 것 같지도 않고, 영어는 그래서 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학창 시절에 이렇게 수학을 공부를 많이 했을까? 그러면 이렇게 수학을 많이 공부하게 되는 게 그런 논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길어지는 게 다른 과목 공부할 때 도움이 되니까, 사고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수학은 도구 과목이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다른 과목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니까 이건 어쩔 수 없지. 공부를 좀 많이 해봐야지. 그래서 수업 시간도 이렇게 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게 수학 하는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수학 책 관련된 책도 좀 많이 보고요. 유튜브도 많이 보고 블로그도 많이 찾아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분의 이제 블로그를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수학을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가지를 제가 소개를 드릴 건데, 하나는 수학을 다른 과목보다 2배의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학창 시절을 또 생각을 해보면 그 이제 시험 기간에 이렇게 막 공부를 하잖아요. 수학이 좀 범위도 많고 하니까 수학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 지겹고 힘든 것도 있기는 한데,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조급한 마음이 생기니까 수학은 여기까지 하고 덮어버리고 다른 과목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수학은 공부하는 시간이 길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1대1이라도 다른 과목 공부할 때랑 1대1이라도 되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고, 이제 수학을 좀 잘했던 사람들을 이제 찾아보면 다 수학은 공부하는 시간이 다 길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을 공부하는 시간을 길게 해서 잡아 놓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두는,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실수로 한두 개 틀렸어요가 불러온 비극인데요.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이렇게 뭐 단원평가 이런 부분들 막 치고 했을 때, 엄마 나 오늘 100점 맞을 수 있었는데 실수해가지고 나 2개 틀렸어. 그래서 나 오늘 90점이야. 그래도 90점이니까 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나 그래도 90점 받았어 이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앞에 단서가 뭐였냐면 실수해서 90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실수를 했었던 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초등학교 가정에서는 사칙연산이 조금 많이 단순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곱하고 나누고 하고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중학교 가정으로 바뀌게 되면 뭐 이제 방정식을 예를 든다고 하면 뭐 이항도 해야 되고 동류항으로도 묶어야 되고 또 모르게 또 마지막에 있는 사칙연산도 하고 해야 되니까 한 3단계 정도가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90점이라는 거는 정답 맞출 확률이 90%니까 이걸 이제 0.9, 또 이제 세 단계로 이제 복잡해진다고 하니까 0.9 곱하기 0.9 곱하기 0.9 하면 0.729가 나와요. 그러면 정답 맞출 확률이 73%인 거거든요. 그럼 이제 초등학교 때 90점이었던 게 중학교 때 들어가면 73점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고등학교 넘어가게 되면 고등학교 과정도 또 한 세 단계 정도가 또 복잡해져요. 그럼 또 0.73 곱하기 0.73 곱하기 0.73 하면 0.389. 그럼 이제 40%. 그러니까 이제 실수로 했었던 게 그게 고쳐지지 않고 이어진다고 하면 90점이 40점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수를 줄이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장호일, 공이 우리 장호일 무시하시네요. 장호일 서울대 나왔잖아요. 장호일도 그 이야기 했거든요. 문제집 한 권 사면 9번 풀었다고. 그래서 그만큼 반복해서 문제를 풀면서 그러니까 실수 이렇게 줄이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블로그를 이렇게 해서 쓰신 분이 유튜브에 보면 체인지 그라운드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분이 나오셨거든요. 다 그게 시험 문제거든요. 종이 땡 치면 친구랑 수다 떨거나 화장실 가거나 하는데 저는 그 시간에 배운 거를 2, 3분 복습을 반드시 하고 꼭 화장실에 갔어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저는 학교 공부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그게 시험 문제거든요, 사실. 다른 친구들이랑 제가 필기한 거 시험 기간에 빌려가고 하지만 그걸로 이렇게 공부를 잘하게 되는데 제가 그렇다고 여기까지 들으시면 제가 원래 천재였거나 원래 공부를 잘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저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둘 다 수학 성적이 60점대였어요. 저 서울대 수학과 나온 사람이지만 저도 수학을 원래부터 잘했던 사람이 아니라 수학을 많이 공부해서 잘하게 됐어요. 그 합격 수기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희 때는 제일 좋은 책이 수학의 정석. 저희 학교과 선배님이신 지으신 저자가 있으신데 그 책만 계속 복습해서 반복을 했어요. 제가 한 13번 정도 복습을 했던 것 같아요. 13번 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 13번을 반복하냐. 한 번 보는데 한 2달 정도, 3달 정도 걸리는데 13번이면 뭐 3년 내내 그것만 보냐 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처음 볼 때는 2-3달이 걸리죠. 저도 그 정도 걸렸던 것 같고 두 번째 볼 때는 한 달이 조금 넘게 걸렸던 것 같고 세 번째부터는 2-3주? 그 다음부터는 한 일주일이면 한 번을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3단원 정도는 여유롭게 풀거든요. 저는 학원을 다니지 않았어요. 온전히 나만의 공부 시간이 있었고 기타 과목들은 다 수업 시간에 마무리가 다 됐고 시간이 제일 많이 드는 게 영어.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반복 학습을 하는 게 이제 조금 이제 중요하다라는 부분이라면, 그리고 이제 그 수학을 풀 때,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이용을 할 텐데 반복 학습을 하잖아요, 언니. 수학책 한 권을 사서 이렇게 문제를 풀고 책에다가 어떤 문제를 풀고 다음번에 또 문제를 풀게 되면 책에 다 흔적이 남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지워도 흔적이 남고 일일이 지운다라는 것도 문제고, 그죠?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하려고 할 거거든요. 요게 수학 공책이에요. 요 수학 공책에 위에다 문제 그 몇 번 문제인지 쓰고 과정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쓸 거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쓰면서 이제 수학을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뭐 책 한 권 가지고는 뭐 몇 번을 풀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리고 이렇게 쓰다 보면서 정리를 하면서 하다 보면 이게 수학 실력이 더 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수학 문제만 풀고 여기는 이제 오답 있는 부분만 이제 다시 고치고. 이게 초등 4학년이나 5학년도 가능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조금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거를 연습을 하다 보면요, 또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면 이제 제가 학습지 선생님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문장집 문제만 나오면 다 식 쓰고 답 쓰고 하는 연습을 늘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학년 때부터 이게 쓰는 걸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충분히 가능해요. 또 5학년 과정에는 또 그런 뭐지? 연산이 조금 복잡한 것들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도 밑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써보는 거 연습을 해보면 써요. 그거를 한 번을 안 해봐서 그래요. 요렇게 해서 쓰는 거야 하고 처음에는 그 형태를 한번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조금 비슷하게는 써요. 그리고 이제 요게 공책이 아무래도 이게 저는 작은 성공이 가져다 주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용을 할 때 좀 제일 편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서 이거 스프링 노트를 준비를 했거든요. 스프링 노트가 아무래도 넘겼을 때 뒷장 쓰기가 좀 편할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면 또 이 스프링 노트도 보면 요거는 스프링이 한 줄로 되어 있어서 조금 얇은 노트고요. 대부분은 여기 두 줄로 되어 있어서 좀 두꺼워요. 근데 이게 조금 두꺼우면 아이들이 이거 한 권을 다 채우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럼 그거보다는 차라리 얇은 거를 사서 요거를 빨리 해서 이번에 한 번 풀었구나. 요런 성취감.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만족되면 두꺼워도 상관없고요. 이거는 줄이 있지만 줄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요렇게 해서 하는 게 조금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1만 시간의 법칙이 요즘에 막 많이 나오는 이야기라서 연습을 그만큼 많이 해야 한다는 건데, 그 며칠 전에 그 손흥민 선수 아버지도 TV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언니 영상 보셨어요? 네네, 봤어요. 네, 그죠. 기본기 뭐 이런 이야기 하고 하실 때, 그죠. 그래서 이게 정말 공부할 때도 이제 그런 부분이 도움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접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칠판에다 막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수업 시간에 하고 막 이런 경험 있잖아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 알 것 같아 이렇게 넘어갔는데 아이들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게 문제를 풀어봐봐 하면 이거 나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근데 직접 풀어보려 하면은 막 막혀버리고 이게 내가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다르다. 그래서 내가 풀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김연아 선수 인터뷰한 게 조금 예전에 어떤 올림픽이었더라? 그 혼자 막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기자분이 막 물어보세요. 이거 연습할 때는 무슨 생각하고 하세요? 했더니 웃으면서 그냥 하면 무슨 생각을 해요? 그 어머니 생각 기억나시죠, 어머니?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요거를 최근에 수능 만점자 인터뷰할 때 울산이었나? 그 여학생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롤 모델이 김연아 선수였고 이 말이 자기는 참 많이 와닿았다. 그냥 한다라는 게. 그래서 자기는 공부도 그냥 한다. 그래서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그죠? 근데 이게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좀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여쌤 수학에서